제가 얼마 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다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네오의 정신적인 스승이자 후원자인 모피어스가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후에도 자신이 구원자임을 확인해주지 않았던 그 오라클이라는 예언자의 예언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네오를 보고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래에 있는 말을 해주죠. 이것이 바로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의 차이이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변변한 지도 한 장 없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온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표방하고 2008년에 설립된 저희 회사가 그 길의 초입에서 발걸음을 막 떼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겪은 경험을 여러분과 빠른 시간에 나누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은 얼마 없지만 소중한 탑에 작은 돌 한 장 올려놓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고요.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자금을 투자하는 회사이고 이제껏 한 군데 투자를 했습니다. 내용을 많이 넘어가고요. 저희 인큐베이팅 프로세스는 창업 전후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소셜벤처의 성장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제일 첫 단계가 아이디어 디벨롭먼트 단계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탐색해보는 기간입니다. 이 단계이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정보도 얻고 관련된 분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면서 운이 좋은 경우에는 팀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런 팀이나 개인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의지가 현실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상하고 경험했던 일들 속에서 정보들을 꺼내고 필요한 경우 조사도 해서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이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법적 구조를 갖추어서 법인을 설립합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창업 자금을 투자하면서 동업자 관계를 형성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창업팀의 기술 지분을 인정하는 형태로 해서 그들이 일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소유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렇게 창업을 지원하는 과정을 인큐베이팅이라고 합니다. 그 창업 이후에는 그들이 제대로 사회와 관계를 맺고 아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회와 본드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회와 제대로 관계를 맺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합니다. 적은 규모이더라도 R&D 개념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해서 그들이 의도한 활동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 스스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들이 생각한 사회적 기업 모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다듬고 조정하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작지만 성공적인 트랙 레코드들이 쌓이게 되면 이후 스케일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새로운 투자자 내지는 자원 제공자를 저희가 찾아 나설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불확실성이 가장 큰 단계에 들어가서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업자 관계를 맺고 초기 벤처들이 가지는 역량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은 자체적으로 투입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조달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개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윤리적 패션 분야입니다. 상반기에 5개 회사를 인큐베이팅 했습니다. 같이 사업 모델을 만들고 프로토타이핑 작업을 했고요. 분야는 리사이클 디자인, 환경 디자인, 교육, 청소년 개발, 헬스케어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인큐베이팅은 아니지만 기업 네트워크 형태로 대한여행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테크놀로지, 커뮤니티 서포티드 에어리컬처 이런 분야에 계속 모델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모델,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결국 현실에 존재하는 최종 발현되는 무대는 시장입니다. 시장은 사회적 기업가 내지는 사회적 기업들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그 사회적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으로서 이들에게 어떠한 게임의 규칙을 요구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조건이 결정되고 일상이 구현되는 공간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접근은 이 시장을 견제하거나 피해가려는 접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미션을 가운데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시장의 룰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새삼스럽게 시장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이라는 것은 시장의 아주 주요한 인프라이고 금융의 관점에서 사회적 효과를 육성하려면 적어도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기업은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의 개념이 정리되어야 사업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는 노력, 부족한 자원으로라도 연구 개발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에 맞는 역량 구축과 팀 결성이 필요하고요. 보통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기 전에 한 2년에서 4년 정도 개인적으로 또는 지인들과 함께 저희가 큰 범위에서 R&D라고 할 수 있는 활동을 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마켓 리서치를 체험적으로 하는 기간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대기업이 큰 자원을 투입해서 시간을 사는 반면에 자원은 없지만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장과 부대끼면서 정보들을 획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스스로 R&D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역량을 쌓아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이디어와 구상에 대한 실험과 검증 과정으로 스스로의 그 과정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 전 단계를 그냥 흘려보내는 단계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만들고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의 운용 원리는 위험을 추구하되 그 위험을 가능한 규명해내고 체계적으로 줄여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해보고 검증된 것에 투자해서 스케일을 넓히는 것이 금융의 속성인데요. 창업 투자가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이런 식의 스테이지드 파이낸싱 구조를 갖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작은 구상이더라도 그것이 정말 작동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해서 프루프 오브 컨셉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언급됐듯이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의 운영 구조, 그러니까 가치 사슬을 만들어내고 유통 채널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케일업을 하려면 원가 관리 체계라던가 매출 원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많은 사회적 기업을 만나보면 매출 원가 개념이 없습니다. 매출 원가 개념이 없다는 건 스케일업에 대한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위 매출이 발생했을 때 그에 들어가는 인력 투입은 얼마가 되는가, 그 인력은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설계되어야 스케일업이 나중에 가능하고 스케일업은 그 극성스러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노베이션의 사회에 확산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디퓨전 오브 이노베이션이 시장에서는 스케일업이라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사회의 사회적 기업 지원 체계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재 사회적 기업들이 끌어다 쓰고 있는 금융이라던가 자원이나 어떤 그런 예산들이 장기적인 관점에 그들을 지탱해 줄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게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논리를 담은 자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로 끝이 나거나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단기적인 성과만을 요구할 수 있는 자본으로 잘못 인식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원이라는 건 강력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그들이 자원을 가져다 쓰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요구하는가. 그렇게 자원을 주는 자 입장에서 어떤 논리와 어떤 생리를 요구할 것인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시장에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논리와 체질을 요구하는 형태로 금융이라던가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재구성되기 좋은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회적 관심들이 모이고 있고 자원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의지를 지닌 플레이어들의 사고와 인식의 폭을 확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매우 협소하게 정의되어 통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해프닝인데요. 어찌 말하면 마이크로 디자인의 실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들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락을 걸지 않고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ISO 12000이나 뭐 비영리법인처럼 501C3 이런 형태로 어떤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은 규약 체계로 만들었다면 보다 광의에 다양한 의미들이 소통될 수 있는 여지가 차단당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지금 재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큰 패착이 아니라 작은 디자인만 바꾸어도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요약드리면은 저희 문제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룹이 이런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먼저 채택할 것인가, 또는 현재 사회적 기업가들로 하여금 시장 기반의 사업 전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현재 사회적 기업 지원 시스템을 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재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저희의 아젠다고요. 저희의 노력은 일단 베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자원들, 정부나 기업이나 단체의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활용을 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현시켜내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패턴을 저희가 만들어낸 다음에 이 패턴을 사회에 많이 알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기업가들, 사회적 기업가들 저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기회 실현의 목적을 가지고 금방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대부분이 5년, 10년 정도 본인이 기존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갈고 닦아온 사람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가를 맨바닥에서 육성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대신 그런 사회적인 미션이라던가 미션에 대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핀포인팅을 해서 이런 식의 사업 전개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도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와 솔루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흐르고 사람들이 만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